는 영화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 이 코너에서 다루는 영화들은 전부 다 걸작이거나 걸작에 버금갈 만큼 아주 탁월한 작품이거나. 그러면 코너명을 그냥 별 5개. 가끔 4개 반도 있거든요. 별이 5개. 그건 아니고 4개 반도 있다. 네. 어쨌건 그렇게 해서 딱 3장면을 통해서 영화 한 편을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할까 합니다. 역시 전문가 같았어요. 네. 전문가는 역시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콕콕 집어줍니다.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영화는 바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로 시작하려고요. 이 영화 별 5개입니까? 네, 5개입니다. 와. 주인공은 3명입니다. 르벨린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우연히 사냥을 하죠. 네. 사냥을 하게 되는데 마약 거래 현장이 끝난 현장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거의 다 죽고 현장에 240만 달러가 든 돈가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눈먼 돈이다 생각해서 제가 갖고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갖고 가게 되는 르벨린의 뒤를 희대의 킬러인 바로 하비에르 바르뎀, 안톤 슈거라는 인물이 쫓게 되죠. 그리고 이 모두를 수사를 해서 다 잡아가야 되는 백전노장인 보안관이 있죠. 에드라는 사람이 터미리 존스고요. 바로 터미리 존스. 네. He's seen the same things I've seen, and it certainly made an impression on me. 이렇게 3사람이 얽혀서 벌어지는 범죄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완벽한 영화였나? 코엔 형제라면 사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훌륭한 영화들을 만드는 감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형제니까. 형제니까 둘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네. 코엔 형제 영화에 그 수많은 좋은 영화들 많잖아요. 시리어스맨도 훌륭하고 파고도 훌륭하고 그렇죠.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등등등. 근데 저보고 만약에 코엔 영화 중에서 최고작을 한 편만 꼽아라. 그럼 저는 주저없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꼽을 것 같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네. 별 5개에 빛나는 작품. 그렇습니다. 네. 저는 4개 반. 네. 반개가 모자란 이유는 여배우가 없어서. 하비에르 바르뎀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도 너무 무서워. 또 그 공포 헤어컷을 하고 나오잖아요. 오. 페넬로페 크루즈와 같이 사는데요, 지금. 밤마다 무서워서 어떡하죠? 자, 이 영화를 어떻게 그러면 3개의 장면으로 나눠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오프닝 장면입니다. 오프닝 장면. 영화가 딱 시작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텍사스의 황야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시작 장면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뭔가 희망적인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뭔가 끔찍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정반대의 상징으로 쓰고 있고, 터미리 존스의 쉰 목소리로, 피로에 젖은 목소리로 회고를 하는 그 내레이션이 깔리게 됩니다. There's this boy I sent to the electric chair at Huntsville here a while back. He killed a 14-year-old girl. Papers said it was a crime of passion, but he told me there wasn't any passion to it. Told me that he'd been planning to kill somebody for about as long as he could remember. Said if they turned him out, he'd do it again. Said he knew he was going to hell. I don't know what to make of that. I surely don't. 그 내용에서 담고 있는 그 10대 킬러에 대한 얘기는 결국 뭔가 하면 인간이라는 수수께끼, 악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악이 뭔지를 모르겠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평생 범죄자를 잡아온 보안관이 그 쉰 목소리, 피곤한 목소리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탄식과 근심과 공포로부터 이 영화가 멋지게 시작하는 그런 오프닝입니다. 네. 여기서 별 1개 반 나갔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별 3개. 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별 3개. 2개만 더 따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면은 코엔 형제가 서스펜스와 액션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정말 타고난 그런 재능의 소유자들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극 중에서 르벨린하고 안톤 슈거가 드디어 1대1로 모텔에서부터 시작해서 밤거리로 이동하면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이 장면이 딱 시작하면 그 르벨린은 몰랐지만 그 돈가방 안에 추적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톤 슈거가 잡으러 옵니다, 모텔로. 서로가 1대1로 만나는 상황이니까 안톤 슈거를 기다리면서 모텔방에서 불을 끄고 문간에다 대고 총을 댄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르웰린이. 근데 왔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조명으로만 보여줍니다. 그 문 밑에 약간 빛이 비치는데 거기 어떤 사람 한 남자가 서 있는 것 같은 그 그림자가 살짝 비치는 거죠. 그 순간 올 게 왔구나 하는데 갑자기 그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그들이 복도에 불을 끄는 겁니다. 그 그림자가 사라진 거죠.
이쯤 되면 일반적인 영화는 막 팀파니 같은 거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타악기든 아니면 막 휘몰아치는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든. 근데 그런 음악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발자국 소리, 숨소리, 총소리만으로도 이런 걸 만들어주는데 안톤 슈거는 모습이 나오질 않거든요. 진짜 굉장하죠? 자, 이 장면만 따로 딱 떼놓고 몇 분, 한 5, 6분 될까요? 이 장면만 보신다 하더라도 액션과 서스펜스를 직조해내는 기술로서 이렇게 훌륭할 수 있는가라는 느낌이 아마 드실 수 있는 그런 명장면이죠. 네. 하지만 음악은 없다는 거. 네네. 그래서 음악 들려주는 남자는 절대로 다를 수 없는 영화라는 거. 네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장면이 될 수 있는 장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영화랑 무관한 것 같은 장면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안톤 슈거가 한적한 거리를 가다가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파는 한적한 주유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을 파는 그 주유소의 아저씨, 할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또 극중에서 무슨 살해 위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서 대화 좀 하다가 동전 던지는 게 전부인데 보면 정말 후덜덜덜 할 정도의 엄청난 무서운 그런 긴장감이죠. I seen you was from Dallas. What business is it of yours? Where I'm from? Friendo? Is something wrong With what? with anything?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do you? Call it. Call it. Yes. For what? Just call it. I didn't put nothing up. Yes, you did. You've been putting it up your whole life. You just didn't know it. All right. Heads then. Well done. 사실 하니발 렉터의 캐릭터도 정말 무시무시한 어떤 카니발리즘을 숭상하는 그 천재 범죄자로 나오긴 합니다만 네. 이 영화 속에서의 안톤 슈거는 뼛속까지 악마성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네. 어둡건 밝건 단둘이서는 절대로 세상 어디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 영화가 진짜 무서운 건 안톤 슈거가 원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원칙은 뭔가 하면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 영화의 전체에서 안톤 슈거라는 인물은 우연이라는 악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살고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인격체로 형성화된 것 같은 인물이 바로 안톤 슈거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주유소 장면이다. 이런 얘기죠. I'm not on the radio. Well, maybe, but I'm still out of shirt. 그냥 평범한 범죄 드라마이고 서스펜스 드라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깊은 세상의 카오스를 이야기하고 삶의 어떤 우연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데 대한 깊은 한탄을 담은 그런 멋진 영화라는 거죠. 자, 오늘은 영화 읽어주는 남자 세 장면으로 보는 걸작 이 코너를 통해서 첫 작품이었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